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평범한 미국 대학생이 수업 시간에 들은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구텐베르크가 세계 최초의 인쇄술을 발명했다고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 유학생의 이 한마디에 교실은 얼어붙었고 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학생은 결국 한국까지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그녀가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역사를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서양 교과서에는 왜 이 사실이 없었을까요? 왜 우리는 진실을 모른 채 살아왔을까요? 그녀가 발견한 650년 전 인류 역사에 숨겨진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독일 베를린에서 공부하고 있는 평범한 미국 대학생 엘리라고 합니다. 저에게 모든 것이 바뀐 건 화요일 아침 존 교수님의 유럽 역사 수업에서였어요. 저는 교실 앞쪽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실은 높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로 밝았고 주변 자리에는 30명 정도의 다른 학생들이 있었는데 어떤 학생들은 졸려 보였고 다른 학생들은 노트북으로 필기를 하고 있었죠. 존 교수님은 교실 앞에서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는 키가 크고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쓰고 계셨는데 그 안경은 계속 코에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오늘 교수님은 1450년 구텐베르크의 인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교수님이 흥분된 목소리로 이 발명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세상을 영원히 바꿨다고 하셨어요. 이 발명 전에는 책을 한 번에 하나씩 손으로 베껴 써야 했지만 구텐베르크 이후에는 지식이 유럽 전역에 빠르게 퍼질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유럽 뿌리를 가진 미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교실 뒤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한꺼번에 뒤를 돌아봤어요. 저도 누가 말했는지 보기 위해 자리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하영이라는 한국 학생이 등을 똑바로 펴고 앉아 손을 약간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웃고 있지 않았지만 화가 난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확신에 찬 표정이었죠. 존 교수님은 놀라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미안하지만 하영이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구텐베르크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완전히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는 사실 1377년 한국에서 만들어졌으며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된 직지라는 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벽에 있는 시계 소리만 들릴 정도였습니다. 하영이는 이 책이 구텐베르크의 성경보다 78년 앞서 인쇄되었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복사본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존 교수님은 안경을 고쳐 쓰셨어요. 그건 흥미롭네요. 그런 주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영이는 정중하게 이것은 주장이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며 잘 문서화되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이것이 사실일까요? 제가 이렇게 기본적인 것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혼란과 당혹감, 그리고 호기심이 섞인 이상한 감정이 제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교수님은 빠르게 대화를 다시 유럽 인쇄로 돌렸지만 저는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어요. 하영이가 말한 것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맞다면 왜 저는 이것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을까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은 물건을 모아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하영이가 노트북을 가방에 넣는 것을 지켜봤어요. 뭔가가 저를 그녀에게 끌어당겼습니다. 더 알아야 했어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 앞에 서자 제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친근하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제가 엘리라고 소개했고 한국 인쇄에 대해 말한 것이 흥미롭다고 했습니다. 하영이는 어둡고 지적인 눈으로 저를 보며 인사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만약 그녀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증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전에 이 한국 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제 말이 도전적으로 들렸다고 느꼈지만 하영이는 불쾌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꺼냈어요. 몇 번 탭한 후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록부라고 설명했고 여기에 직지의 항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읽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어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불조직 지심 체유절두권, 금속 활자로 인쇄된 가장 오래된 책. 날짜 1377년. 놀라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항상 유럽 인쇄가 처음이라고 믿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몰랐다고 말하며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교에서 이것을 배운 적이 없었어요. 하영이는 친절하게 대부분의 서양 교육에서는 이것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간과되는 세계 역사가 많다고요. 하영이가 떠나자마자 저는 곧바로 대학 도서관으로 달려갔어요. 아시아 인쇄 역사에 관한 책을 찾으며 제 발자국 소리가 조용한 건물에 울렸습니다. 동아시아 섹션에서 한국 문화 혁신에 관한 두꺼운 책을 찾았어요. 직지를 찾기 위해 색인을 넘기는 제 손가락이 약간 떨렸습니다. 여러 페이지가 이것에 할애되어 있었습니다. 책은 하영이가 말한 모든 것을 확인해 주었어요. 직지는 1377년 흥덕사에서 인쇄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복사본은 정말로 프랑스에 있었고 실제 페이지에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에 펼쳐진 책을 놓고 의자에 기대 앉았는데 마치 제 발밑에 땅이 움직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평생 동안 중요한 발명품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왔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조용한 도서관에서 저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것에 대해 알지 못했을까? 세상에 대해 또 어떤 것을 모르고 있을까? 그날은 저에게 모든 것을 바꿀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교실에서의 한 번의 대화가 세상에 대한 제 이해를 깨뜨렸고, 저는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기를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저희 교실에서 만난 지 일주일 후 하영이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주말에 베를린 한국문화원에서 특별 직지 전시회가 있는데 함께 가보지 않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제 마음은 설렘으로 뛰었어요. 저는 며칠 동안 직지에 대해 생각하고 온라인으로 한국 역사를 조사했거든요. 이것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함께 가고 싶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토요일은 맑고 푸른 하늘과 함께 왔습니다. 한국문화원은 커다란 유리창과 곡선형 지붕이 있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밖에는 고대 한국 글자와 굵은 글씨로 직지라는 단어가 쓰인 화려한 배너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영이는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단순한 파란 드레스와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제가 올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전시장은 시원하고 조용했어요. 부드러운 조명이 원형으로 배치된 유리 진열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방 중앙에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인 직지의 복제본이 주요 전시물로 서 있었어요. 더 가까이 가서 보니 페이지들은 세월의 흔적으로 누르스름한 갈색이었고 한국 글자가 깔끔하게 줄지어 있었습니다. 각 글자는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어 뛰어난 기술과 정밀함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저는 너무 아름답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영이가 제 옆에 서서 이것은 단지 복제품일 뿐이라고 설명했어요. 원본은 너무 취약해서 이동할 수 없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프랑스에 가게 되었는지 물어봤어요. 하영이는 한국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던 1900년대 초에 프랑스 수집가가 그것을 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기에 많은 한국 보물들이 나라를 떠났다고요. 저희는 전시물을 하나씩 둘러봤어요. 하나는 금속 활자 자체를 보여주었는데 글자가 돋보이게 만들어진 작은 금속 블록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다이어그램과 모델로 인쇄 과정을 설명했어요. 한국 승려들이 불교 가르침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해 이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날짜에 놀라며 이것이 1377년에 인쇄된 것이냐고 물었어요. 하영이는 정확히 유럽의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78년 앞섰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책은 줄여서 직지라고 불리지만 전체 이름은 불조직지 심체요절로 위대한 불교 승려들의 가르침 선집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조용히 경이로움 속에 서서 이것이 어떻게 제 세계사 이해를 바꾸고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구텐베르크를 처음이라고 말했던 모든 그 시간들. 그들은 틀렸던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불완전했던 거죠. 전시회를 본 후 하영이는 센터의 카페를 방문하자고 제안했어요. 저희는 작은 돌분수가 있는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카페에서는 손잡이가 없는 작은 도자기 컵에 전통 한국차를 제공했어요. 하영이는 이것이 대추차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대추로 만든 것이라고요. 차는 달콤하고 향기로웠어요. 하영이는 차를 마시면서도 제 마음은 여전히 보았던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알지 못하는지 물었어요. 미국에서는 구텐베르크에 대해서만 배운다고요? 하영이는 제 질문을 신중하게 고려했습니다. 역사는 종종 특정 관점에서 이야기된다고 말했어요.
서구 국가들은 서구의 업적에 초점을 맞추지만 세상은 그보다 훨씬 크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파도처럼 저를 때렸어요. 제 관점이 얼마나 좁았던가. 배웠던 역사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고 무엇이 빠졌는지 궁금해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제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직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화면이 빛나는 가운데 저는 650년 된 인쇄된 페이지의 이미지를 연구했어요. 저는 선명하고 우아한 인쇄에 경탄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로 650년 전의 금속 활자 인쇄라면 제가 배웠던 것 중 얼마나 많은 것이 불완전한지 자문했어요. 다음 날 아침은 맑고 시원했습니다. 수업을 가는 길에 대학 복도에서 하영이를 발견했어요. 그녀에게 다가가자 제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저는 하영이를 불렀고 그녀는 제 목소리를 알아보고 돌아봤어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영이가 말한 대로 전에 알지 못했던 중요한 역사의 한 부분을 배웠다고요. 진실은 제 앞에 있었지만 보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하영이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텐데 저는 다르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친절한 말에 저는 더 똑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영이는 계속해서 이제 역사가 단지 한 관점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많은 다른 관점을 통해 볼 수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의 문이 열렸고 다시 닫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닫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천천히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직지뿐만 아니라 한국 자체에 대해서도요. 하영이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네, 직접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제 것과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 말은 생각을 완전히 형성하기 전에 나왔지만 즉시 그것이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하영이는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고 그때 고향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생각에 잠겨 말했어요. 제 마음은 갑작스러운 희망으로 뛰었습니다. 저도 함께 한국에 갈 수 있을지 물었어요. 하영이의 미소가 넓어졌습니다. 그것은 훌륭할 것 같다고 자신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베를린의 대학 복도에 서서 저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한국으로 가서 제가 항상 알고 있던 세계를 넘어선 세계를 발견하기로 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공중에서 14시간을 보낸 후 저는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머리 위 수납 공간에서 배낭을 꺼내기 위해 일어서자 다리가 뻣뻣하게 느껴졌어요. 흥분이 저의 피로를 밀어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모든 것이 얼마나 현대적으로 보이는지 즉시 알아차렸어요. 공항은 높이 솟은 천장, 반짝이는 바닥, 그리고 유리벽이 있는 거대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하영이가 제 옆에서 고향에 돌아온 행복으로 눈을 반짝이며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깔끔한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제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는 입국 심사를 통과했어요. 짐을 찾은 후 메인 터미널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하이테크 디스플레이와 우아한 디자인을 보며 이 공항이 정말 놀랍다고 말했어요. 고향의 공항보다 훨씬 더 좋다고 했습니다. 하영이는 자랑스럽게 인천공항이 꾸준히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희는 편안한 의자가 있는 커피숍을 찾아 여정의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커피는 한반도 모양의 작은 쿠키와 함께 제공되었어요. 음료를 다 마신 후 하영이가 이제 서울로 향할지 물었습니다. 저희는 공항 익스프레스 기차를 타고 도시로 들어갔어요. 빠르게 달리는 동안 저는 모든 것을 보고 싶어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였습니다. 바깥 경치는 시골에서 교외로 그리고 도시 풍경으로 변해갔어요. 서울이 지평선에 나타났는데 제가 볼 수 있는 한 멀리 뻗어있는 마천루들의 광대한 대도시였습니다. 세련된 유리 건물들이 구름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그 사이에 녹색 공원들이 도시 환경 속에서 휴식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하영이가 도시를 가로지르는 넓은 수로를 가리키며 한강이라고 했어요. 다리들이 그 너비를 가로질러 서울의 두 반쪽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너무 크다고 속삭였어요. 모든 것이 이렇게 현대적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영이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무엇을 예상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좀 더 전통적인 것을 기대했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이곳은 많은 미국 도시들보다 더 발전된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기 전에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몇십 년 동안 매우 빠르게 발전했다고요. 기차는 사람들로 붐비는 거대한 교통허브인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저희는 군중 속을 지나 캐리어를 끌고 밖에서 택시를 찾았습니다. 저희 호텔은 새 것과 옛 것이 혼합된 중심 지역인 종로에 있었어요. 체크인하고 짐을 내려놓은 후 하영이는 바로 탐험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영이가 먼저 경복궁을 방문하자고 했어요. 여기서 멀지 않다고 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걷는 것은 동시에 미래와 과거로 들어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높은 사무실 건물들이 고대 사원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전통 간식을 파는 노점상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해 결제를 처리했어요. 모퉁이를 돌자 갑자기 경복궁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문이 입구를 표시했는데 그 지붕은 전통 한국 스타일로 모서리에서 우아하게 위로 휘어졌어요. 화려한 역사적 제복을 입은 경비원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티켓을 구매하는 동안 하영이는 이곳이 조선 왕조 시대의 주요 왕궁이었다고 설명했어요. 1395년에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문을 통과하는 것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안에서는 번잡한 도시가 사라지고 넓은 뜰과 색색의 그림이 그려진 아름다운 목조 건물들로 대체되었습니다. 산들이 궁전 뒤로 극적인 배경을 형성했어요. 매끄러운 돌 포장 위를 걸으면서 저는 주변의 역사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600년의 한국 문화가 저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하영이는 제 놀란 표정을 알아차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여줄 것이 훨씬 더 많다고 했어요. 경복궁 방문 후 하영이와 저는 전통 공예품과 음식으로 유명한 지역인 인사동으로 걸어갔어요. 저희가 들어서자 거리는 좁아졌고 다채로운 기념품, 도자기, 그리고 수제 물품을 파는 작은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하영이는 이곳이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라며 붐비는 거리를 통해 저를 안내했어요. 저희는 벽에 다채로운 한지, 전통 한국 종이가 걸려있는 종이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가게에서는 천연섬유와 잉크의 향기가 기분 좋게 풍겼어요. 손이 빠른 나이 든 여성인 주인이 종이로 어떻게 섬세한 꽃을 만드는지 시연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평평한 종이를 입체 예술로 변형시키는 기술에 놀라며 지켜봤어요. 하영이는 한지가 한국에서 1600년 이상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우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어요. 다른 가게에서는 독특한 청록색 유약이 있는 아름다운 도자기를 발견했습니다. 하영이가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어 보여주며 이것이 청자라고 말했어요. 약 1000년 전 고려시대의 한국 도공들이 이 기술을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상점에서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마치 어떤 교과서도 제공할 수 없는 실질적인 교육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자 식당들이 저녁을 위해 문을 열면서 맛있는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제 배에서 크게 소리가 났습니다. 하영이는 웃으며 이제 저의 첫 번째 진짜 한국 음식을 먹을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삼겹살을 먹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가운데에 그릴이 설치된 나무 테이블이 있는 작은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저희는 앉아서 낮은 테이블 아래 신발을 벗고 바닥에 쿠션에 앉았습니다. 서버가 생 삼겹살 접시, 밥그릇, 그리고 다채로운 채소, 김치, 소스, 절인 것들을 포함한 약 20개의 작은 반찬 접시를 가져왔어요. 하영이는 반찬을 가리키며 이것들이 모든 한국 식사에 함께 제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테이블에 내장된 그릴에서 고기를 어떻게 굽는지 보여주었어요. 삼겹살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입맛을 돋우는 향기로 공기를 채웠습니다. 고기가 다 익자 하영이는 제대로 먹는 방법을 시연했어요. 고기를 상추잎에 놓고 밥, 마늘, 소스를 추가한 다음 그것을 싸서 한 입에 먹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기술을 따라하려고 했지만 제 쌈은 입으로 가는 중간에 흐트러졌어요. 저희는 떨어지는 음식 조각들을 잡으려고 허둥지둥하며 둘 다 웃었습니다. 하영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저를 안심시켰어요. 맛이 제 입에서 터졌습니다. 고소한 고기, 매운 김치, 신선한 채소, 그리고 약간 쓴맛이 나는 상추잎이 모두 합쳐져 놀라운 맛을 냈어요. 저는 정말 대단하다며 왜 미국에는 이런 음식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하영이는 한국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더 인기를 얻고 있지만 여기서 먹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말했어요. 저녁 식사 후 저희는 한옥이라고 불리는 전통 한국 가옥이 보존된 지역인 북촌 한옥마을로 걸어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언덕 위로 이어지며 돌담과 기와지붕이 있는 마당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지는 해가 역사적인 동네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멀리서 현대적인 마천루들이 전통 가옥의 극적인 배경을 만들었어요.
저는 전화기로 사진을 찍으며 여기서 옛것과 새것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종종 새로운 것을 위해 오래된 건물을 허문다고 했어요. 하영이는 그것이 한국에 대해 좋아하는 한 가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했어요. 거기 세계 사이에 서 있으니 제 주변의 고대 한옥과 멀리 현대 서울의 빛나는 탑들 사이에서 저는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이해는 너무 제한적이었고 너무 잘못되어 있었어요. 이 나라는 제가 무지하게 가정했던 것처럼 과거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래를 받아들이면서도 역사를 존중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저는 하영이보다는 스스로에게 한국이 제가 상상했던 것을 넘어선다고 속삭였습니다. 여행 나흘째 되는 날, 하영이와 저는 청주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일찍 일어났어요. 이것은 제가 기다려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거의 650년 전의 직지가 인쇄된 실제 장소를 방문하려고 했죠. 저희가 승강장을 찾는 동안 기차역은 아침 출근자들로 붐볐어요. 저희 기차는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으며 편안한 좌석과 큰 창문이 있었습니다. 서울을 떠나자 풍경이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녹색논, 작은 마을들, 그리고 멀리 산들로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하영이는 시골 풍경이 지나가는 것을 보며 청주가 서울에서 약 1시간 반 거리라고 설명했어요. 그곳은 1377년의 직지가 인쇄된 흥덕사가 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시원한 창문 유리에 대고 수백 년 전에 이 땅이 어떻게 보였을지 상상하려고 했어요. 산들이 변했을까요? 직지를 만든 사람들도 이 같은 언덕들을 바라봤을까요? 저는 그곳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물었어요. 사원이 아직도 서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영이는 안타깝게도 원래 사원은 오래전에 파괴되었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기념 장소와 직지에 헌정된 문화단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청주에 도착했을 때 그 도시는 저를 놀라게 했어요. 서울보다 작았지만 여전히 현대적이고 활기찼습니다. 저희는 버스를 타고 도시 외곽에 있는 직지 문화구역으로 갔어요. 입구를 통과하면서 저는 경외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인류 지식의 역사에서 신성한 땅, 금속 활자 인쇄의 탄생지였어요. 이 장소는 돌 표지판, 정보 전시물, 그리고 인쇄 과정이 어떻게 보였을지 보여주는 재현물들로 아름답게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시냇물이 부지를 가로지르고 벚나무들이 따뜻한 태양으로부터 그늘을 제공했어요. 하영이는 부드럽게 바로 여기서 일어났다고 말했어요. 바로 이곳에서 승려들이 서양이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세상을 바꾼 무언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고 역사의 무게가 저희 주변에 무겁게 느껴졌어요. 새들이 나무에서 지저귀고 시냇물이 평화롭게 흘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인쇄 작업장의 소리를 상상하려고 했어요. 금속 활자 조각들의 짤랑거리는 소리, 텍스트에 대해 논의하는 승려들의 목소리, 종이가 준비되는 스르륵 소리 등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눈을 뜨면서 실제로 이곳에 서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속삭였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이곳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다고요. 근처의 문화센터에는 직지와 초기 한국 인쇄에 관한 상세한 전시물이 있는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탐험하고 배우는 가족들을 보니 놀라웠어요. 하영이가 저를 체험형 전시물로 불러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방문객들이 직접 과정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금속 활자 인쇄 시험 구역이었어요. 나이든 자원봉사자가 금속 활자 조각을 어떻게 배열하고 잉크를 적절히 묻히고 종이를 눌러 인쇄물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금속 조각들을 집어들었을 때 손이 약간 떨렸어요. 만지면 차가웠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지시에 따라 저는 여러 문자들을 틀에 배열했어요. 자원봉사자가 한국어로 꽉 눌러달라고 지시했고 하영이가 저를 위해 번역해 주었습니다. 저는 잉크가 묻은 활자 위에 종이를 눌렀고 숨을 참았어요. 들어올렸을 때 페이지에는 문자들의 완벽한 인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정이었지만 결과를 보니 제 심장이 뛰었어요. 저는 제 창작물을 바라보며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수세기 전에 그들이 했던 것처럼 인쇄를 했다고요. 하영이는 미소를 지으며 이제 저가 이해했다고 말했어요. 이 단순한 기술이 구텐베르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국 전역에 지식을 퍼뜨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인쇄된 페이지를 접어 제 일기장에 넣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기념품 이상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제가 전에 알지 못했던 진실의 물리적 증거였죠. 저는 감정이 가득 찬 목소리로 하영이에게 이곳에 데려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고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고 선명하게 밝았어요. 저는 호텔 발코니에 서서 도시가 깨어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 전에는 비어있던 거리가 이제 직장과 학교로 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갔지만 저에 관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을 쌌어요. 제가 구입한 기념품들, 작은 청자꽃병, 전통 한지, 그리고 가장 소중한 청주에서의 인쇄된 종이를 조심스럽게 포장했습니다. 각 물건은 이 여행 전에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지식의 한 조각을 대표했어요. 하영이가 제 문을 두드리며 갈 준비가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지난 일주일의 기억들이 영화의 장면처럼 제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웅장한 궁전들, 붐비는 시장들, 평화로운 사원들, 그리고 직지가 인쇄된 장소까지요. 저는 전에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음식들을 맛보았고 한 번도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언어의 단어들을 배웠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제 세계의 이해가 얼마나 좁았는지 발견했습니다. 저는 택시가 고속도로로 합류하면서 벌써 떠날 시간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다고요. 하영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것은 제가 다시 와야 한다는 의미라고 대답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저희는 체크인 카운터를 찾아 탑승권을 받았어요. 비행기 출발 전까지 몇 시간이 있어서 공항 상점들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하영이에게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더 사고 싶다고 말했어요. 제가 배운 모든 것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는 뭔가를요. 서점에서 저는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한국의 문화적 발명품과 혁신에 관한 아름다운 책이었어요. 직지에 관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과학, 예술, 기술에 대한 많은 다른 한국의 공헌들도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그 책을 가슴에 안으며 이것이 완벽하다고 말했어요. 이제 집에 돌아간 후에도 계속 배울 수 있다고요.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저희는 탑승구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대한 창문들은 멀리 산들을 배경으로 작게 보이는 이륙하고 착륙하는 비행기들의 전망을 제공했어요. 저는 친구를 향해 돌아서서 하영이에게 그녀의 나라를 보여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도전해줘서 감사하다고요. 저의 모든 것을 보는 방식을 바꿨다고 했어요. 하영이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스스로를 변화시켰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직지에 대해 말한 것에 그저 반박하거나 무시했을 텐데 저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울 의향이 있었다고요. 그녀의 말은 이것이 얼마나 다르게 진행될 수 있었는지 생각하게 했어요. 그날 수업에서 저는 직지에 대한 그녀의 주장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진실에 마음을 열기보다는 편안한 믿음에 매달릴 수도 있었어요. 그 생각이 저를 떨게 했습니다. 저는 베를린으로 돌아가면 대학의 한국문화클럽에 가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할 거라고요. 다음에 방문할 때는 표지판을 읽을 수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영이의 얼굴이 밝아지며 다음에도 오냐고 물었어요.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오겠다고요. 아직 보고 배우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고 했어요. 비행기에서 한국 땅에서 이륙하면서 저는 얼굴을 창문에 대고 서울이 우리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한강은 햇빛 속에서 빛났고 산들은 광대한 도시의 아름다운 배경을 형성했어요. 저는 새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꾼 한국 과학자, 예술가,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흡수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저의 흥분은 커졌습니다. 이것은 저의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구름이 높은 곳에서 저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한 달 전에 역사를 이해한다고 믿었다고요. 중요한 발명품과 아이디어가 서구에서 왔다고 생각했다고요. 그것은 틀렸다고 썼습니다. 교실에서의 한 번의 대화가 세계에 대한 저의 이해를 깨뜨렸고 한국 여행이 그것을 완전히 산산조각 냈다고요. 이제 저는 조각씩 새로운 이해를 구축하고 있다고 썼어요. 이전보다 더 크고 더 진실되며 더 아름다운 이해를요.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이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